평택, 부여, 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칭, 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 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건설 교통국장 이종원입니다. 예, 보고에 앞서 제10대 평택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태선 위원장님, 유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깊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상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평택, 부여, 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칭, 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를 경유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현덕면 대안리 1원 시도 3호선과 접속하는 가칭, 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을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사업시행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이 주된 사항으로 사업 시행 주체는 평택시이며 사업비 부담은 원인자 부담 조건에 따라 평택시 전액 부담 예정입니다. 공사 일정은 인근 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 또는 평택시 예산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약 추진 예정이며 향후 인근 개발 사업에 연계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호 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 정말 또 이렇게 업무 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또 조례 다루냐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평택 동부고속도로 맨 처음에 출발점부터 정말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어차피 동부고속도로가 지중화로 가고 지상으로 이게 가는 과정 속에서 좀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은 최대한 빨리 공기가 단축이 돼서 최대한 빨리 이 고속도로를 시민들이 좀 이용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우리 공기간 변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실은 예. 당초 48개월에서 총 1차, 2차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78개월까지 78개월까지 이렇게 변경이 좀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공기가 길어진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아직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닌데 예, 동부고속화도로 자체가 처음에 1차 변경했던 사항은 LH에서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보상이 상당히 지연됐었습니다. 전체 1구간이라든지 2구간에 대한 보상이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다시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런 당초에 저희가 적기에 보상을 통해서 토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민자 사업의 특성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돼서 1차적인 변경을 한번 한 거고요. 2차는 또 2차 구간에 오산시하고 이제 접속되는 구간에 지작물이 있습니다. 그 지작물에 대한 보상 자체가 좀 늦게 책정돼서 좀 보상이 됐고 또한 그 지작물들이 이설이 될 때까지 그 한전주라든지 걸려 있는 통신선들이 다 한꺼번에 연결이 이설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체 사이가 어느 정도 저희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공기 연장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사 준공 예정이 27년도 내년도 6월 9일은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추진상으로 보면. 꼭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도 계속 진행이 나오는데 어차피 시 돈이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대신 전 예산이 증액됐다고 따지면 그에 따라 우리 공기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문화재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먼저 선제적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재 각 시도마다 그 문화재 이제 발굴이라든지 기본 기초 조사 해야 되는 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시굴 기본 기초조사 땅을 팠을 때 이제 문화자의 조각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다라면 이제 발굴 조사로 좀 전환이 되면서 좀 일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공기도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요. 그거는 초기 단계에서는 좀 먼저 선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어차피 민간 사업 시행자가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걸 그냥 뭐 기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분명히 30년간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이 증액되면 그게 결국 시민들한테 부담될 수 있는 게 통행료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통행료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책정했는데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통행료가 좀 더 증액이 되는 겁니까? 예, 통행비는 당초에 저희가 계산했던 1,530원인가? 예, 그 금액이 불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최초 협약했을 때 그 금액에서 불변 가격이라는 건 저희가 개통하는 시기에 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 반영해서 최종 가격은 정해지는 건데요. 기본적인 가격은 최초 협약된 단가가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만 반영되는 겁니다. 공기가 변동되거나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통행에 대한 불변 가격을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자, 우리 지산 IC는 어차피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오히려 실은 예산이 이게 감액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감액 보고를 지금 드리는 중이잖아요. 이제 11억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히려 증액이 올라오면 좀 이해가 갈 텐데 감이라고 해서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통과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표를 빼고 가는 그런 시스템에서 스마트 톨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차가 그냥 가면은 요금이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설비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사업비가 좀 반영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관 의원님 죄송한데 예 지금 그 동부 고속가도로 거는 다음에 다시 좀 더 좀 예.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가 지금 먼저 올렸던 제2항 평택부여 익산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원님? 지금 저희 의사일정 2항이 평택부여 익산 서부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권에 대해서 지금 복권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현도권이야? 네네. 나 동부고속도로권이 아닌데. 네, 아니 바로 이관 의원님 잠시 후에 바로 또 이어지니까 그래요? 그때 조금 더 좀 더 사전 설명 드렸다고 생각이. 집중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혹시 제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윤섭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인섭 시의원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 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이 공사 전반 가장 큰 그림에서 이게 지금 뭐 베네핏 코스트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아예 마이너스인 공사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빚이 자체는 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현덕면 자체가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통과되면서 양분화를 시켰는데 현덕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안중 역세권 개발 계획도 이제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태니까 그 계획까지 현재 승인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여기 이 빚이 경제성 검토 시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협약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가서 이 부분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사업 추진 단계부터 해서 국토부라든지 서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사업 시행자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은 IC를 1차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평택시 그 서부 지역에 소외된 분들의 그 통행을 갖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갖다가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협약이 추진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 총 소요 예산이 264억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공사 비용의 일부를 제가 알기로는 그 안중 역세권 개발 해서 조합해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단서를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광역교통 그쪽 개발 사업자들하고 얘기해서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시 시도 3호선 확장 및
이 현덕 IC에 들어간 사업비 자체를 갖다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협의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협약 조건에서도 사업 시기는 지금 협약만 체결하는 거고 사업 시기는 향후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변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습니다. 시기 또 자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중 역세권 개발 조합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늦춰지고 지금 뭐 난간에 봉착해서 지금 뭐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중 역세권 개발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시나리오정에서 아까 설명 보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차적인 기본적인 사업 시스템은 안중 역세권이 개발됐을 때 사업비 광역교통 사업비로 해서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일하는 잡아놓은 거고요. 만약에 안중 역세권 자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허지된다 그러면 저희 12 여건을 통해 12 여건을 봐면서 저희가 10일 먼저 선투입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1호 선투입을 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선투입한 그 안중 역세권 개발에서 그 비용을 또 받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받는 대신 방법에 저희들이 대한 그 사업비만큼 다른 뭐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걸 추가로 또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되니까요. 뭐 저희가 시비가 투자될 도로라든지 이런 걸 더 먼저 그쪽으로 선투입한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그 만약에 그럼 역세권 개발에 아까 그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호안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11호 전액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혹시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안 들어오면 이렇게 하겠다. 2호안으로 하겠다. 그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만약에 뭐 옛날 뭐 도시개발 사업들처럼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지연되는데 저희들은 교통량이 늘어난다 판단되면 저희들은 저희가 뭐 이 도로 관리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뭐 주변 도로 간선 도로급에 대한 도로에 대한 교통 수요를 분석을 하거든요. 거기서 그 교통량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하고 저에 따르면 저희들이 먼저 선투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주민들이 대략 언제쯤 되겠다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없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로는 내년도쯤에 이제 안중 역세권에 대해서 사업이 잠시만요. 내년 상반기쯤에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할 걸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좀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이제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또 그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느 정도 그 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뭐 대략 언제쯤 뭐 2033년, 2032년, 뭐 30년 그때쯤이면 들어온대. 그런 내용이라도 좀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중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게 지지부진해질 때 계속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자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요 부분까지는 해서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시비를 투입하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안중 역세권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요.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 갖다가 한번 정립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동현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덕 IC 신설에 관해서 이제 유지 관리비가 114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비가 이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따른 이제 이득금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아니면 뭐 통행량이 그거에 나오는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PC값이 안 나온다는데 이거를 앞서 이제 한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좀 이 사업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 시기를 갖다가 지금 당장 뭐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던 거고 뭐 협약서 내용에서도 저희 주변 개발 계획 주변 상황이라든지
저희 그리고 저희 평택시 교통 상황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걸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이 IC를 갖다 개발 시점을 갖다가 이제 정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협약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향후 저기 안중 역세권이 개발돼서 교통량이 유발 교통량이 변동 생긴다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좀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저희가 부담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해서 뭐 수익을 나중에 공유해서 뭐 이렇게 받아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통상적으로 사업이 수익이 발생된다 그러면 통행료를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동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예, 의사일정 제2항 평택, 부여, 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사업 변경 2차 실시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 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 사업 변경 2차 실시 협약 보고에 대해서 보고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주무관청으로 추진 중인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평택시와 민간 사업 시행자 간에 2019년 5월 31일 최초 실시 협약 체결하고 2025년 6월 24일 지산 IC 추가 개설 내용을 반영하여 1차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해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및 공사비 변경 등을 반영한 2차 변경 실시 협약 체결하고자 사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 변경은 당초 공사기간 48개월에 대해 LH, 보상지연 등의 사유에 따른 공기 연장을 반영하여 공사기간을 78개월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공사비 변경은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 감리비, 지산 IC 운영설비 변경 등을 반영하여 59억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변경 총사업비에 대하여는 준공전 민간사업 시행자 협의를 통해 최종 정산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실시협약 부친 자료에 대해 변경 공사기한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 실시협약을 통해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및 지산 IC 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관호 의원님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의안을 좀 잘못 보고 아닙니다. 성급하게 좀 질의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이 동부와 고속도로에 대해서 저도 많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그동안에 이 부분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먼저 선제적 질의 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좀 지산 IC 그 추가 방법에서 우리 스마트 톨링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저희들은 충분히 좀 뭐 자료를 미리 보고 공부를 해왔으니까 아는데 일단은 우리 하이패스 개념하고 스마트 톨링 개념하고 겸용이라고 생각을 좀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실은 하이패스가 설치가 안 됐더라도 스마트 톨링 그 톨게이트 통과하다 보면 다 요금이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정산 시스템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히려 그런 운영 방식 변경이 스마트 톨링으로 했을 때가 오히려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좀 이 자체가 컴퓨터 그 AI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당초에 계획했던 건 유인 플러스 티켓을 뽑는 그런 시스템에서 완전 그런 사람이 없이 그냥 통과만 해도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추가 감리비는 또 오히려 좀 증액이 좀 편성이 돼 있어요. 공사 기간이 증액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감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동부고속도로 개통 시점에 맞춰서 지산 IC가 같이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최대한 맞춰보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보상이 지금 아직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추진 여부에 따라서 공사 기간은 저희가 개통 후에 지산 IC가 추가로 개통될 수도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지금 좀 지산아 씨도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자녀집 매수에 대한 부분.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의 의견 또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실은 뭐 예를 들면 한 30% 정도 우리가 좀 거기에 좀 보상에 들어가고 그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한 70%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그 현 시점에서 거기서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좀 불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은 좀 추가 뭐 우리가 자녀집 매수 같은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는지. 이 보상 규정에 이제 자녀집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자녀집 부분에서 저희가 진출입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봐서 좀 다시 한번 정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잘 고민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동부고속도로가 잘 빨리 개통이 돼서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뭐 또 이관우 의원님께서 워낙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9대 전반기 때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동부고속화도로건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질의도 몇 번 했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기억하는 거는 원래 공사 준공 및 개통이 한 일찍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게 지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2027년 6월 9일 날 공사 준공 및 개통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이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저희가 1차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LH에서 전체적으로 보상이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민자 사업이라는 건 하게 되면은 언제 어느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시기를 갖다가 상실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차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 또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2차 구간의 지정물들이 많았습니다. 오산시 경계에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선들이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비가 좀 늦게 책정이 됐고 뭐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한전도 쉽게 그냥 이 전주를 그냥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뽑고 나서 통신선이 이제 KT라든지 각종 선들이 받습니다. KT 뭐 아니면 뭐 저희가 아는 LG 플러스라든지 뭐 브로드웨이 아니라 기남방송 같은 그런 선들이 통신선들이 또 옮겨가는 그 시기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런 계획까지 잡아서 저희가 적정 공기를 내년 6월까지 잡았고요. 최대한 저희는 지금 이게 내년 6월에는 무조건 개통할 목적으로 지금 그 공기를 좀 산정해서 이렇게 공기를 연장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로 따져도 지금 1년도 안 남았어요, 기간이. 그렇죠? 근데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이 나머지 뭐 구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급한 마음에 이제 그 공기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사실 뭐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도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었을 경우에 어떠한 지금 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신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를 조급하게 하다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향후 이제 뭐 하자 부분이 발생될 수 있지 않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감리를 통해서 아니면 담당자들도 현장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저희가 항시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공기라든지 그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전사고 없는 그런 안전사고 없이 하자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안전 수칙이야 원래 철저히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이제 다른 그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그 계획도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시범, 그러니까 운행이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개통이 돼서 했을 때 생겨나는 이제 그런 그 운전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동 구간에 있어서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운전하면서 도로를 개통했을 때 그때 뭐 당장의 그 통행상에서는 문제는 발생되는 건 별로 없고요. 다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 대비 이제 소음 문제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당초 최초 협약 단계에서부터도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했던 게 향후에 통행을 통해서 만약에 당초에 계획했던 소음 뭐 기침치라든지 그런 거 오버했을 경우 사업 시행자 모습으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뭐 그렇게 또 그것도 협약도 얻어 얘기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 이제 지상화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아파트의 소음 문제도 또 연결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도 잘 유념해 주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뭐 우리 이관우 의원님 지역구도 그렇지만 제 지역구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미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별표 9번 부속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택 휴게소 간이 휴게소 개념의 휴게소가 부속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부지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부지 면적이지만 혹시 그 휴게소에서의 수익률도 예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것까지 다 반영돼서 이 부분까지 반영돼서 최초에 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코티에 그 위탁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이것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요금 체계를 잡은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 큰 관심 갖고 말씀하신 대로 이 동부 고속화도로는 지금껏 많은 민원이 제기된 건입니다. 예, 집행부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잘 계획하시고 건을 진행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